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몇 번의 연애를 경험하다 보면요, 자신의 연애 성향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사회적 인간관계 안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성향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은 상대가 피곤할 수 있겠다. 이럴 때 상대가 얼마나 짜증났을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연애를 다시 시작하고 연인 관계에 들어서고 나면 사실 이성보다는 가슴이 먼저 앞서다 보니 조심하자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대의 모든 것을 알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과해서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좀 예민하고 완벽주의적 성격 때문일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유기불안이 잠재된 두려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불안, 버려지는 거죠. 이별이 두려우면 있을 때 잘하면 될 것을, 있을 때는 상대를 손에 쥐려고 바락거리다 헤어지고 후회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자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알고 싶어 하다 보니 남친을 매일 만나고 매일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는지, 누구와 연락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카톡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상대는 자신의 핸드폰을 오픈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누구라도 그래요. 그런데 연인의 성향이 그런 것 같으니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폰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욕탕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것과 길거리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건 느낌이 얼마나 다를까요?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가족과 함께하는 집이 편안하다고 해서 집에서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니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이 상대가 연인이라 해도 타인에 의해 벗겨지는 거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생각만 해도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불편함, 수치심, 자괴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모두 오픈하라고 강요당하는 것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남친이 생기면 어느 순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상대방은 의심받는 것으로 느껴져서 관계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본인조차도 그런 자신이 싫고 고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의 표현이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은 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상대가 무엇을 하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궁금하지 않을 테니까요. 연인이든 절친이든 친밀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서로를 조금은 귀찮게 하고 간섭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삶에 관여합니다. 서로의 삶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하지만요, 서로의 삶에 상대의 자리를 만들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걸 넘어서 상대의 삶을 모두 내가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반발하고 밀어내고 싶어질 겁니다. 그건 생명을 주고 키워준 부모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건강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적당한 선을 지키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 손을 마주 잡고 걸을 수는 있지만요, 두 손을 맞잡고 걷는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남친의 모든 걸 알지 못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 불안감은 사실 2차 감정입니다. 물론 상대가 바람둥이에다 관계에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전제는 제외하고입니다. 평범한 연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 이런 감정이 드러난다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 분명한 2차적 원인이 있을 겁니다. 성장 과정이나 혹은 그 전의 연애에서
생각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힘들었던 경험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비슷한 느낌이나 상황에 마주했을 때 불안을 촉발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상처가 더욱 커졌어라는 후회가 경험치로 누적돼서요, 오늘의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거든요. 바람난 아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엄마의 외도가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던 기억, 양다리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되고 갑자기 찾아온 이별에 뒤통수 맞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친밀하고 안정감을 주어야 할 관계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혼란과 분노가 누적되고 우리를 불안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를 자신이 알고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부모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친밀감이나 정서적 지지를 연인에게서 채우려 하거나, 부모 이상으로 소중한 존재가 된 남친이 어느 날 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요, 미리 막고 싶은 욕구가 혹시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 된 이유를 알게 된다면요, 지금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자책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기만 해서는요, 상황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행동을 제한하려 하고 상대의 옷차림, 대인관계에 관여하려고 하는 건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대하는 대상에게만 드러나는 그런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르시시스트 또한 누구나에게 그런 성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대하는 친밀한 대상에게만 그런 성향을 드러내거든요. 이건요, 폭력입니다. 나의 상처로 상대를 아프게 한다고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두실 건가요? 과거의 관계에서 안정감,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현재의 남친과의 좋은 기억을 쌓고 신뢰를 주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가 주는 기쁨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 속에 숨겨진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건 오직 자신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감정 노트를 디딤돌로 자신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절대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줄 아군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